네, 이번에는 부산 정치권에 바란다는 주제로 네 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 노태민 대변인, 부산 YWCA 성인심 사무총장,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차장님, 신라대 초이수 교수님 네 분 모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기대가 온 국민에 컸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은 위성정당 출현으로 인해서 그 기대가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변질, 초이수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저희가 평가해야 될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말 국민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래 그 목적과 가치가 이제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누구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가장 큰 책임이 먼저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미래통합당에게 있다 하는 것이 63.6%였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역시 위성정당을 만든 민주당에게도 24.5% 정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먼저 이것을 시도한 미래통합당의 책임이 더 크고,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더불어시민당을 위시해서 위성정당을 만든 민주당에게 책임을 물은 것 같습니다. 소수정당에 대한 지지나 이런 부분들이 사표화된 그리고 과잉 대표화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결과를 놓고 보니 애초에 기획했던 소수정당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실현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고 오히려 더 강화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게 설문조사,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좀 제도를 개선해서 강화하자는 쪽으로 한 69% 정도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 사실 소수정당들의 원내 진입이라든가 사회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 뭐 시민사회라든가 언론 전문가 그룹들에서는 향후 이번 21대 총선 과정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좀 제기를 해서 제도를 보완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문제는 지금 일부 거대 정당 중심으로 해서 이 제도를 폐지할 것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서 강력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정의당이 사실은 10석을 좀 노렸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는데요. 이 사실 위성정당 때문에 피해를 받은 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폐지보다는 이걸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되고 나서 이제 사당이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이 당들이 원래 합의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뭐 의석수 조정도 못했고 뭐 캡도 씌우고 이러면서 뭐 준연동형제가 그냥 연동향만 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는데 매우 안타깝고요. 사실 이것의 취지가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외되는 목소리 없이 국회가 국민을 닮은 모양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취지였던 거였고, 그래서 다양한 가치들이 국회 내에서 경쟁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다라는 취지였는데, 사실 이번 결과는 좀 많이 왜곡됐죠. 당장 정의당만 하더라도 10% 가까운 지지율을 받고 실제로 의석은 6석, 그러니까 2%에 불과한 의석만 차지하게 된 거고, 부산에서만 보더라도 사실 40%에 가까운 시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었습니까? 민주당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산에서는 3석만 가져가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구성된 국회가 정말로 부산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좀 하는 과정에서 좀 잘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승자 독식하는 소선거구제 좀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닮아야 된다. 국민은 굉장히 의견이 다양하다 이 말씀이시겠죠. 그리고 그 다양한 의견이 다양한 공약으로 또 선을 보여야 되고 거기에 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공약들을 보면요, 총장님, 좀 재탕삼탕 그렇지 않습니까? 예년의 선거에도 공약 같은 경우에 뭐 재탕이나 이런 사례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올해는 이제 그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어서 그런지 특별히 공약에 있어서
재탕, 삼탕 이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아예 공약이 실종돼 버리는 이런 상황도 지금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한 신뢰도 전혀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안 되니까 공약을 살펴볼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런 선거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 공약 부실화를 극복하는 거나 정책 중심의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이나 공약을 지금까지는 비교 평가에서 공표를 하는 게 당이나 언론 같은 곳에서 이제 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더 진화해서 뭐 언론에서 정책이나 공약을 점수를 매긴다든지 등급을 준다든지 해서 서열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이제는 개인이라든지 단체가 그 공약이나 그 정책에 대해서 좀 평가를 디테일하게 해서 물론 그 단체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그런 공약들을 비교 평가해서 서열화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이제는 좀 줘야 되고 시도할 시점이 됐지 않았느냐. 그럴 때에 그 기관이나 단체의 어떤 그 시각과 주장에 따른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고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자율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 정치권만 놓고 보면요. 무엇이 좀 문제고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전환이 좀 있어야 되는지 도한현 차장님. 사실 이제 부산 정치권은 뭐 전국과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 21대 총선 과정에서도 봐도 그렇고 이제 공약 정책, 사실 정책 대안에 대한 부재 이런 부분들은 뭐 여전히 좀 부산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인물에 대한 부재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총선에서도 낙하산 인사들이 많이 뭐 내려오기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산의 인물과 어떤 지역 정치권 인물들이 그만큼 부재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민주당이 어쩌면 부산에서 세석을 밖에 얻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어쩌면 인물론에 대한 부재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라든가 시민과 소통에 대한 부재를 여전히 정치권들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늘 중앙정치 중심으로 가져가는 이런 어떤 구도나 모습들은 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정치권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노력과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한 자세들도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산의 정치권은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부산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고 좀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좀 분발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대가 21세기인데도 거대 여당, 거대 야당 이 두 당만 목소리를 담을 수는 없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는 이 양당 구조로 고착화되어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 이 속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의당, 부산의 이 거대 정당 문제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양당이 거대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수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금방 눈에 띄는 이제 잘못인 건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양당 외에도 다른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 협의체 같은 거를 좀 제도적으로 좀 공식화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훨씬 더 많은 목소리를 포괄할 수 있고 행정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시정도 더 힘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 이제 돼야 되겠죠. 지금 소선거구제가 중심인데 기초의회든 광역의회든 3 내지 5명이 당선되는 중대선거구제로 최대한 개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시의회나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단체장 같은 경우에 결선투표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데요. 그게 꼭 도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치가 아직 못 따라오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럴수록 시민의 역량, 정치의 역량 좀 더 어떻게 좀 개선되고 달라져야 될까요, 조혜수 교수님? 적어도 이제 이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조사를 해보면 아직까지 그 생존형 가치에 국민들이 상당히 집착하는 그런 어떤 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우리 사회가 가진 좀 아직까지 안타까운 부분이죠. 하지만 코로나를 경험을 하게 되면서 국민들이 참여했던 그 놀라운 어떤 역량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정말 국민의 성장이 굉장히 커졌구나. 이것을 더 크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바탕을 두고 정치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상황이
정치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회개혁에 대한 실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전환기를 맞이해서 과감하게 한번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정치 참여 그리고 사회 재반 이 혁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산 지역에만 국한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전국적인 단위에도 어떤 시민단체 역할이 있는데 어떤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그 어떤 중재자나 아니면 보충제 이런 역할을 잘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그 정치인들이 그 임기 기간, 의정 기간 활동하는 동안 굉장히 지역의 의제나 이슈가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협업해서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그룹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의정 활동이 너무 바쁘시고 저희들이 한 번 만나 뵙기가 그 일정 맞추기도 너무 힘든 그래서 앞으로 시민단체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제시하고 해서 좀 그런 평상시 때 협업하는 거, 소통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하고요. 지금 아까 정의당의 노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선거제도 개혁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시민단체가 이루어 나갈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푸시하고 하는 작업들 선거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어떤 정당 개혁도 필요한데 그 개혁을 직접 시민단체는 할 수 없지만 공천 과정이라든지 뭐 완전 경선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끊임없이 하도록 우리가 그 푸시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부산 지역에서는 좀 시민단체들도 조금 어떤 부분에 나태하고 안일한 부분이 있지는 않느냐. 이 시민들은 의식은 높아가는데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답보 상태에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어떤 내부적으로 그 변화나 역량 강화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이번 선거를 치르고 나서 필요하다. 같이 보조화를 맞춰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그렇지만 위기가 곧 기회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 갈등을 없애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갈등은 곧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인식하면 우리 사회는 많은 것들을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도 그것을 담아서 새롭게 되어갈 수 있는 큰 정치로 진화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